예, 김종훈입니다. 어, 수원에 갔다 왔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33분이네요. 그 아침에 오늘 7시 좀 지나서 8시 좀 안 됐을 때 이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11시 다 돼서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되게 바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가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부인인 김혜경 씨의, 어찌 보면 첫 번째 공판, 물론 이제 횟수로는 앞서서 이제 공판 준비 기일까지 치면은 4차 공판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증인신문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익제보자라 불린 그 이제 법카 의혹에 대해서 폭로한 그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의 이제 증인신문이 오늘 처음으로 진행됐고, 오후에 이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전에 김혜경 씨의 그 공판은 뭐 오전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뭐 이야기가 오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느낀 바는 이틀 전이잖아요. 오늘이 지금 8일인데 그 총선 투표일, 본 투표일 이틀 전에 굳이 야당 대표의 부인을 불러서, 그것도 아시겠지만 이 공판의 기소 혐의 내용은 그 10만 원.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이제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속에서 당에 있는 국회의원의 부인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했고, 그 식사 과정 속에서 10만 원을 결제한 게 이제 10만 6천 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기소까지 이어진 건데, 그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오늘 공판 현장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그 조명현 씨를 데려다 놓고 그 이외에 오히려 그 10만 원에 대해서 질문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 조명현 씨가 어떤 일들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디테일한 뭐 배달을 하고 초밥을 배달하고 소위 말하는 여러 의혹들이랑 불거진 그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을. 그 다른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공소 내용은 여기에 있는데 공소 이외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오늘 그 총선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혜경 씨랑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김칠준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 대장동 재판 때도 변호인입니다. 들어가면서 한 9시 한 반쯤, 9시 한 40분 그 어간에 수원지법에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면서 김칠준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 증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런 우려대로 오늘 공판 현장에서는 진행이 됐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조명현 씨가 이거를 폭로했던 조명현 씨가 오늘 뭐 좀 자기 몸이 안 좋다고 실제로 좀 오래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조명현 씨에 대한 증신이 좀 더 이어지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려한 대로 막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오거나, 이게 뭐 선거 이틀 전에 뭐 큰 의혹과 폭로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내용과는 확실히 차이 나는 내용으로서 오늘 공판이 진행됐고, 저도 오늘 기사를 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목도 투표일 이틀 전에 김혜경 공판 법정 증언 선거 활용 우려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오늘 오전에 급하게 이제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12시께 끝났고, 이제 저도 이제 점심 빨리 기사를 마감해야 되니까 이제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하나 시켜놓고 조그만 빵 넣은 다음에 계속 썼죠. 그래서 2시까지 열심히 쓰고 출고하고 2시 반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결심 공판은 검사가 말 그대로 재판부에 이 피고인에 대해서 형량을 어느 정도로 요청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결심해 주십시오 하는 구형입니다. 구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과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은 15년이 나왔어요. 15년에 굉장히 중형이 나왔습니다. 15년에 그리고 또 10억이었죠. 벌금 10억에 그리고 추징금이 3억 3,400여만 원이 나왔어요.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물론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재판의 행태를 봐서는
10년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15년까지 때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뭐 디테일하게는 그 특가파송 뇌물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 정자법 위반해가지고 12년을 때린 거고 그리고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랑 증거인멸 교사로 해가지고 3년을 때린 건데 제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같이 혐의 그러니까 같이 재판을 받은 그 방 부회장이라고 있어요. 방용철 이제 부회장인데 이 양반은 검찰에서 얼마나 때렸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2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참작할 지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미 뭐 저기 방용철 부회장은 진즉의 보석이로 나와서 이제 재판을 계속해서 양복을 입은 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오늘도 파란색 수의, 이제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았던 건데 제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재판부는 아니니까 제가 그냥 취재한 대로만 좀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대로 이화영 부지사는 어차피 법카에 대해서 쌍방울에서 제공한 법카를 쓰고 이에 따라서 사적으로 운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2,100만 원 전자제품 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제가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에 4일에도 그렇고 재판 끝나고 나서 기사는 기사대로 그리고 영상은 영상대로 조금 더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화영 공판을 제가 작년 여름부터 그러니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6월 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의 진술 내용을 바꿔버려요. 기존까지는 기존까지는 원래대로의 입장.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과의 교감이 전혀 없었다.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혀 쌍방울대로 그냥 이렇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거다 이랬는데, 작년 6월 달에 검찰의 연이은 조사를 받고 나서 6월 말경에 이재명 지사에게 요걸 보고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완전 포인트가 됐죠. 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검으로 소환을 했고 2번의 조사가 있었고 막 이재명 대표 막 단식하고 막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발부되고 그 서울구치소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잠깐 들어갔다가 새벽 3시에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취재해가지고 저도 다 썼던 건데 엄밀히 따지면 작년 6월 말 이후 그러니까 이제 6월에 이런 일이 있었고 7월 말부터 이제 옥중 서신 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단독 보도했던 1월 달에 이제 옥중 노트 발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검찰로부터 회유돼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구형날 오늘까지도 자기는 검찰의 회유에 따라서 김성태의 요청과 회유와 협박 등에 따라서 그 6월 달에 그렇게 한 것이다. 넘어가서 한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7월 말부터 다시 돌아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입장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는 제가 지난 4일 날 보도한 게 왜 그렇게 크게 회자가 됐냐? 그 4일 날 보도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제목을 이화영의 법정 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었다. 요게 왜 이렇게 크게 이거 엄청 많이 봤어요. 정말 몇십만이 봤는데 이게 왜 회자가 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화영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3번에 걸쳐가지고 진술을 했잖아. 피고인 신문을 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검찰의 질문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단답을 요구를 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예? 아니로 답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마음을 변경했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를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옥중석이 아니면 제가 입수했던 옥중 노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정리하긴 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입장을 번복하고 나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나서 1년 가까이 10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발언을 하고 말을 한 거는 지난 4일 그리고 오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이 말 하나하나에서 뭐랄까요? 이거는 기자로서 그 현장에서 하루 종일 공판을 취재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좀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지난 4일 공판에서는 한 20여 명의 기자가 있었는데
저만 이렇게 썼어요. 이재명 옆구리에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었다. 예, 다들 재판이 지연되고 공전되고 변호인 때문에 막 그런 일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사람을 엮기 위해서 검찰에서 김성태와 방용철과 이화영을 한 장소에 몰아넣고 거기에 연어도 먹고 술도 먹고 뭐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말도. 근데 이걸 아무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었고 정말 아무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저만 썼으니까 이게 더 크게 회자가 됐던 거고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오늘 결심 공판이 있는데 그 사이에 목요일날 이거 보도를 하고 금요일날 검찰에서 반박 심지어 제 기사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고 또 거기에 이제 검찰 출입하는 수원지검에 출입하는 수원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에 따라서 또 동조 기사를 쓰고 오늘 이제 결심까지 이제 이어진 건데 오늘은 더 많았어요. 오늘은 그 재판장이 수원지법 그 210 몇 호인데 커요. 꽤 커요. 근데 거의 다 찼죠. 방청객까지 해가지고 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찼어요.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정말 꽉 채워서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데 기사가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그 아까 검찰에서 구형한 게 오후 4시 한 반께였는데 연합뉴스에서 일보 4시 40분이군요. 4시 40분에 일보 검찰에서 이화영에게 징역 15년 구형했다고 기사가 나간 뒤로 현재까지 관련 기사를 제가 쭉 보니까 몇 개예요? 뭐 정말 수십 개가 나왔네요. 예, 정말 많이 나왔네요. 근데 다 제목이 4시 한 30분 40분께 검찰에서 구형하고 나서 2시간 정도를 더 이제 변호인 신문, 그러니까 변호인의 최종 변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후 뭐랄까요? 최후 뭐라고 갑자기 지금 용어가 입에서 맴도는데 마지막에 이제 입장 발표한 거 요것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실제로는 2시간 정도가 더 있었는데 기사들은 여러분 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연합뉴스 일보로 시작으로 99.9%가 제목이 다 이래요. 검찰 대북송금 뇌물 혐의 이화영의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그리고 검찰 대북송금 뇌물 혐의 이화영의 징역 15년 구형. 검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KBS 검찰 대북송금 뇌물 혐의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뭐 이거는 뭐 한결에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의 징역 15년 구형. 뉴스원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구형의 뭐라고 썼나요? 검찰 구형의 분통. 이거 조금 다르네요. YTN 이화영 검찰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이재명 구속수단. 예, 이화영이 이렇게 말한 걸로 이렇게 했군요. YTN은. 대부분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 15년 이렇게 됐다고 보도했는데 조금 다르게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원사이드하게 20여 개가 넘는 언론사가 거기에 쫙 있었는데 원사이드하게 다 이렇게 쓰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래도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쨌든 그 공판 현장에서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어느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맞춰서 기사에 좀 더 녹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검찰의 구형 자체는 15년이 여러분 나온 거는 다 모든 언론사가 다 쓰니까 저는 이화영이 주장하는 바를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서 그 이화영의 멘트 그리고 이화영을 변론했던 김현철 변호사와 뭐 김광민 변호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쭉쭉 배열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현철 변호사, 이화영 변호인단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김현철 변호사가 이제 쭉 자기의 변론을 1시간 정도로 쭉 했는데 그 최후 변론을 마치자마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물론 재판장이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소란스럽게 하냐고 굉장히 막 경고의 메시지를 하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DJ와 유시민 뭐 이런 그 뭐 신군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조작 사건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가 이화영 이 사건을 이화영의 조작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박수가 팍 터져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핵심으로 잡았죠. 야마로 잡아가지고 박수 터져 나온 최후변론 이화용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딱 적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적었더니 역시나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네요. 뭐 다음에서는 포털에 걸려가지고 뭐 댓글 뭐 1000개 나왔고 이게 진실이지. 물론 욕도 엄청 많습니다. 제 욕 엄청 많네요. 제 욕도 엄청 많고 근데 뭐 왜 이런 기사는 없냐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네이버도 메인에 뭐 걸렸는지 어쨌든 지난번 기사처럼 댓글이 좀 꽤 많이 달려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15년 받은 거는 제가 이게 6월 7일인가요? 6월 7일 날 오후 2시 몇 분이에요? 오후 2시에 6월 7일이군요. 이제 선고 공판이 이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렇게 뭐 유리하게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 재판부에 이제 기피 신청도 있었고, 그 이제 뭐 이렇게 재판정에서의 막 소란도 있었고, 제가 봐도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좀 배려해주는 느낌도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여러 이 법조 기자 2년을 해오면서 느낀 바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 그래서 결과가 솔직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대하는 대로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제목을 역사가 기록할 거, 그러니까 이화영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울먹이면서 말했던 그 모든 그런 뭐 정말 1313호 앞에서 창고라고 붙인 세미나실에서 술을 먹으면서 회유를 당하고 그리고 뭐 마카오에서 뭐 돈을 받았다는 이런 정말 거짓말들이 실제로 공판장에서 일어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쌍방울이 도합 800만 불을 북한에 보냈는지 이거에 대한 실체적인 규명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이야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된 전반적인 이화영이 지금 15년이라는 형을 받게 된 건의 주된 핵심적인 거는 김성태와 방영철이라는 두 사람의 증언이 특히 쌍방울 관계자들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화영이 주장했던 검찰 내에서의 그 회유 과정들 있잖아요. 그 세미나실에서 있었던 막 그런 것들. 그거 솔직히 쌍방울 그 연어회랑 그날 날짜가 특정되잖아요. 6월이거든요. 그 6월에서의 특정될 때 쌍방울 직원들의 법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비로 샀겠습니까? 법카 가져다가 그 법카 보고 그다음에 출입 내역들 보고 저 이화영 부지사는 영상으로 찍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확인하면은 얼마든지 쉽게 이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번에 1심이 형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확인하고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도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모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다 검찰발로 15년 나왔다를 쓰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당연히 검찰발도 저 썼죠. 다만 핵심과 소위 말하는 야마를 위로 올린 게 이화영의 주장을 더 강조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썼다고 오마이 뭐 개마이 빨갱이 새끼들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 현장에서 직접 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놀란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지막에 이제 6시가 넘어서 이제 자기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담담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간 굉장히 통통하죠. 뚱뚱하다기보다는 통통한 사람인데 살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겨울 동복 푸른색 그 수의를 입고 있는데 수원 구치소에 있더라고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되니까 교도소로 간 건 아니고 구치소에 있는 건데 이런 말을 했어요. 햇빛도 전혀 볼 수 없고 땅도 밟을 수 없는 손만 뻗으면 벽에 손이 닿는 한 평도 안 되는 수원 구치소에서 1년 7개월을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아, 나는 그냥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내가 이용된 것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되게 담담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미 앞서서 1시간 반 전에 검찰에서 15년 그리고 막 벌금 10억 막 이렇게 때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되게 담담하게 이걸 말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을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이 진술을 바꾸고 나서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부터 7월부터 들어가서 오늘까지 들어간 거예요. 1년 동안.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이재명 다른 대장동 공판이랑 겹치고 하면은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는데, 웬만하면은 왕복 4시간에 걸쳐서 제가 웬만하면 갔어요. 근데 오늘 이걸 보려고 내가 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화영 부지사가 덧붙이는데, 그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그러니까 김성태가 오랫동안 해외 도피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겪었던 일을 복기를 하면서, 김성태가 오랫동안 해외 도피를 했다가 체포돼 들어와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이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니고 이재명과 이화영의 존재하지도 않는 대북 송금 조작 사건으로 변질됐다면서, 검찰은 끊임없이 이재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한테 하라고 했고 공모했다는 진술하면 네가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자신에게 했다면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정권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심한 조작을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걸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2,100만 원 쓴 거, 잘못되게 돈 쓴 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일 중에 잘못된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이렇게 15년 때리고 할 거면은 나를 죽으라고 하던지, 이러면 훨씬 마음이 편할 텐데, 언젠가 진상규명이 되면 어떠한 형벌을 받더라도 내가 이제 감당하겠다면서 이때 살짝 이제 눈시울을 좀 붉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공판이 이렇게 마감이 된 건데, 뭐 검찰에서는 제가 검찰에서 구형 중에 좀 놀란 게 뭐냐면은,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 2시간, 원래 2시간을 예정했었는데 한 2시간 20분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 검사들이 다 돌아가면서 4명이 나왔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되게 중형을 때리면서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서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굉장히 중한 사안이라고 이 사건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매개로 해가지고 유력 정치인과 쌍방울이라는 중견 그룹이 뭉쳐가지고 정경유착 사건을 일으켰다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놀란 게 바로 이거예요.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이라고 아예 단정을 지었고, 100억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더라면서,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지금 그 돈이, 쌍방울 측에서 북에 건넨 그 돈을 일단 이화영이 건넸다고 단정을 짓고, 그 돈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돈조차도 북한의 핵을 위해서 이 남북 상황, 위험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을 거라고 이렇게 막 위협을 가하고 있다. 안보에 우리의 위협이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단정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열받으니까 검찰에서, 나 이것도 처음 봤어요. 검찰에서 갑자기, 굉장히 이번 재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소송 비용, 그 방용철 측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방용철 측은 여러분, 저희 변호사 굉장히 유명한 대형 로펌입니다. 그 비용까지 여러분 해서 이 모든 소송 비용을 이화영이 부담해야 된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검찰 측 입장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다, 소란이 벌어졌다,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나 열받는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15년 구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김현철 변호사가 굉장히 차분한 분이에요. 되게 멋있게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목소리의 톤은 굉장히 차분한 분이에요. 통화하고 이러면은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김현철 변호사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딱 이 말, 어디서 박수가 나왔냐면은, 최후변론에서 본 변호인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다. 근데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 왜?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화영의 사건인데, 재판 내내 1년 동안 저도 왜 이걸 1년이나 갔냐, 계속 이재명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뭐만 하면 이재명의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왜 자꾸 이 재판에 대해서 계속
제 기자된 입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냐? 본질은 쌍방울의 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건 지금까지 이재명 작년 9월께 이재명 대표 소환해가지고 막 그렇게 재판 받은 내용이나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해서 나온 내용이나 재판정에서 계속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 다 목표가 명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분명히 사안은 이화영 사건인데 검찰이 바라보는 게 이화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큰 존재,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고, 오늘 드디어 지난번 공판 비롯해서 이번 공판, 오늘 결심 공판까지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명징하구나.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공판 현장을 1년 동안 계속해서 마크했던 입장에서 15년의 구형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15년을 받은 이화영이 담담한 목소리로 왜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그리고 이화영을 변론했던 김현철 변호사, 그것도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가 왜 무죄를 주장했는지, 김현철 변호사도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 다 해요. 근데 다만 이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는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왜 무죄를 주장하는지, 이 사건이 왜 우리 역사에서 나중에 이화영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인지, 왜 DJ의 옛날에 내란음모 사건의 조작 사건처럼 왜 이 사건이 우리 역사에서 언젠가는 이화영의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인지 라고 탁 말을 해요. 그 순간 박수가 팍 튀어나오는데 영화처럼, 물론 재판장은 난리를 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막 경고하고, 진짜 이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싸해졌죠, 분위기는. 물론 박수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10개월 정도를 취재했네요. 10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다녔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결심 공판 1심까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검사 4명이 오늘 최종적으로 나왔지만 제가 처음에 봤던 검사 중에 주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박 검사라고. 이 양반이 사라졌어요, 중간에. 어디 멀리 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1300 검찰에서 이화영이 실제 회유당했다고 말한, 자기를 회유했다고 말한 검사가 그 검사인데 없어요. 나중에 조금 더 취재를 좀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제가 조금 더 보강이 되면은 뭐 기사로 쓴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소개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맨날 친일파 얘기만 하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 때문에 뭐 본업인 제 법조 본업에 대해서 좀 몇 마디를 좀 급하게 붙였는데, 아무튼 여러분, 저희 5월 4일에 친일파 파묘 투어도 있으니까 현충원에서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입니다. 그날도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지난번에 250명 왔었는데 3.1절에, 이번에 내심 제가 300명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아직 목에 현황은 조금 못 미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기회가 나면은 그 현충원의 친일파들이 애국지사 머리 위에 잠들어 있는데 이 현실을 같이 좀 분노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가 이 활동은 제가 진짜 진심 어리게 더 크게 하고 있거든요. 기회 닿으면 꼭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